자, 2단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산하고 염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산, 염기에서 산은 뭐 에이시드라고 하는데, 자, 산의 정의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소리는 결국엔 뭐가 된다? 이온화가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에 녹아요. 그죠?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베이스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여야 돼요? 일단 전해질이어야 해요. 그쵸? 그래서 염화수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 물에 녹이면 이제 염산이 되죠. 염산, 질산, 아세트산, 그 다음에는 황산, 이런 것들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은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돼요?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산이 수용액,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게 되는 현상이 바로 산의 이온화인데, 이런 산염기 정의, 즉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정의를 이제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정의를 하는 걸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정이다 라고 하고, 이거는 절대적 정의입니다. 나중에 이제 화학원, 그러니까 화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산은 공통적으로 다 이온화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수소이온이 나와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수소이온, 나오는 수소이온이 바로 산의 공통적인 공통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뒤에 떨어져 있는 이온화되는 음이온들이 각각 산의 특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산은 이렇게 이온화해서 수소이온을 하나 내놓는 애도 있고, 이렇게 황산처럼 두 개 내놓는 애, 그 다음에 인산 같은 경우에는 H3PO4거든요. 우리 이 앞에서 했던 그 DNA를 구성하는 인산당 염기에 있는 그 인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하면 수소이온이 3개가 나오고 PO4 3-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내놓는, 이렇게 산을 1가산, 2개 내놓으면 2가산, 한 분자당 3개의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면 3가산, 보통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 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은 바로 뭐 때문에 나타나요? 다 공통적으로 이온화해서 가지는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일단 맛이 시다라고 돼 있는데, 신맛이 나는 거는 맞는데 저거를 그냥 무작정 먹었다가는 혓바닥이 타서 없어질 수 있어요.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뭐가 흐릅니까?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아까도 써줬죠? 뭐였다? 전해질이다. 그죠?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킨다. 그러니까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면 바로 뭐가 발생을 해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일종의 무슨 반응이냐면은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때 모든 금속이 다 산하고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요 5가지 금속 같은 경우에는 산하고 반응을 하지를 못해요. 즉 모든 산이 금속하고 반응을 하는 건 아니고, 수소보다는 반응성이 큰 산이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 탄산 칼슘하고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꼭 탄산 칼슘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이 누구랑 반응을 하면, 수소이온, 즉 산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이 돼요.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O3 2-가 수소이온이랑 수소이온 2개랑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되고요. 이 탄산수소 이온이
수소 이온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H2O가 생기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탄산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나 탄산 수소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나 둘 다 산하고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페놀프탄레인 용액을 에서는 무색이 나타나고, 요거는 지시약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요 지시약 반응은 염기도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산을 나타내는 이온이 수소 이온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인데,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인데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종이를 놨어요. 그러니까 질산 칼륨을 왜 적셔 놓냐면, 얘가 말라 있으면 잘 어떻게 돼요? 이온이 이동을 하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이온이 잘 이동을 하도록 전해질 수용액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의 이동을 좀 쉽게 해주는 거고, 이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 때문에 무슨 색으로 변해요? 붉은색으로 변할 거고, 이 붉은색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가 봤더니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때문이다?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소리는 양이온이고, 그거는 바로 뭐 때문이다? 수소이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색깔을 띠는 게 수소이온이지만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건 여기다 넣어줬던 칼륨 이온도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해요. 다만 색깔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 자, 그 다음에 염기는 수용액에서 마찬가지로 물에 녹아 이온화해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염기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산,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염기,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 이온화해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천해질이에요. 전해질에 해당이 되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바륨,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바로 염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얘를 보면 뭐 갖고 있어요? 다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암모니아는 어떻게 돼요? 수산화 이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이 없는데 대신에 저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H2O가 돼버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고, 얘가 이온화가 되면서 암모늄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염기성을 띠게 돼요. 근데 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요 수산화 이온을 누가 준 거냐면은 물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정의로는 설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이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확장된 원리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몇 개가 있어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에서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선택 과목 할 때 다시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하여튼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녹으면 뭐가 생긴다? 수산화 이온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염기가 수용액에서 양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나눠지면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뭐가 나와요? 수산화 이온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바로 염기의 공통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염기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양이온들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염기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이온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분자, 그러니까 1몰당 수산화 이온이 하나씩 나오는 1가 염기, 2가 염기, 아니면은 수산화 알루미늄처럼 3개를 낼 수 있는 3가 염기,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을 하나당 많이 내놓는다, 많이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해서 걔가 산성하고 염기성이 강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온화되는 정도랑 가지고 있는 거랑은 달라요. 아니,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다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거는 그것도 별개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인 염기성은요. 자, 일단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나게 되고요. 얘는 맛이 씁쓸해해요. 쓴맛이 나고 물에 녹아 이온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흐르는 전해질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같은 농도에서 전류의 세기가 세면 뭐가 되겠어요? 강전해질, 강산 강염기. 그 다음에는 같은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약하면 이온화되는 정도가 약한 약산, 약염기에 해당이 돼요. 뭐 대표적으로 강산인 거는 염산, 황산, 질산 같은 3대 강산. 그 다음에 강염기에 해당이 되는 건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같은 것들은 강염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아세트산이나 탄산은 약염기고, 암모니아수 아니면 뭐 수산화 바륨,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약염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금속하고 반응 안 하고요. 탄산염하고도 반응을 안 해요. 이거는 산만 가지는 특징이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피부에 묻으면 미끈거려요. 그래서 비누가 손에 닿으면 손에 있는 각질에 있는 때가 단백질이라서 같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미끈미끈해지고요. 이 뒤에 나오는 것도 그게 무슨 반응이에요? 지시약 반응입니다. 똑같이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은 수산화 이온이니까 이번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적신 실을 놓으면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할 거고, 그 푸른색은 음이온인 수산화 이온 때문이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가겠어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했던 산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산은 수소 이온 때문이니까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을 해갔고, 염기는 수산화 이온 때문이니까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을 해가는 거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지시약.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용액의 액성이라고 하는 건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이게 어떤 액성인지를 판별을 하는 게 바로 지시약에 해당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통 BTB 용액 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 아니면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워봤을 텐데, 보면은 리트머스 종이는 리트머스 용액을 적셔 놓은 거예요, 종이에. 그래서 산성에서는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그러니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리트머스 용액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인데 산성하고 되면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는 염기성하고 되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서 무색, 그냥 투명해요. 중성도 무색,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염기를 검출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범용으로 많이 쓰는 게 BTB 용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성일 때는, 그리고 정확하게 변색 범위가 이게 중성 딱 pH 값도 거의 변색 범위가 명확한 게 BTB 용액에 해당이 돼요. 다른 것들은 변색 범위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무색이 나왔더라도, 이게 염기성이 나왔더라도 약간 칠이 약간만 넘어가도 나타나는 건 아니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또 심화 선택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BTB 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 황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녹색,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청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는 산성에서 붉은색, 중성에서 노란색, 염기성에서 노란색, 요 중간에 약간 주황색 정도가 나타나기도 해요. 예전엔 주황색이라고도 배웠는데 그게 정확하게 중성이 아니라서 요새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산성도는 여러분들 pH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상용 로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pH가 범위가 pH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용 로그 수소 이온의 농도 값
이게 바로 pH에 해당이 되는데 1부터 14까지의 값을 갖게 되는 게 pH 값이에요. 그래서 pH는 7일 때가 완전 중성이고요. 7보다 작으면은 산성, 7보다 크면은 염기성을 나타내는데 pH 극간 1 차이는 산성도가 10배가 돼요. 그러니까 pH 2가 그러니까 작을수록 산성이 센 거니까 pH 2가 3보다 10배가 세요. 그럼 pH 2는 4보다 20배가 아니라 10배, 10배니까 100배가 센 거죠. 그러니까 pH 4 차이는 10의 4승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10,000배가 센 겁니다. 그러니까 pH N 차이는 10의 N승배의 산성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개념 쏙쏙 1번은 자, 쓴맛이 난다. 염기성의 특징.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산의 특징. 탄산칼슘하고 반응해서 CO2 기체를 발생시키는 것도 산. 얘도 산. 얘는 염기.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거는 염기죠. 자, 이온화식. 얘는 염산이죠. 수소이온 하나. 아세트산이온입니다. CH3COO-. 이게 하나예요. 이온 하나.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은 Na+. 수산화 칼슘은 지금 보면은 OH가 몇 개 붙어 있습니까? 2개가 붙어 있죠. 이 OH-. 근데 이거 참고로 이거는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CaOH2라고 안 쓰는 이유는 이게 OH2랑 결합을 한 건지 OH 2개하고 수산화이온이랑 결합을 한 건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괄호를 안 써주면. 그래서 저런 식으로 괄호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에서 무색, 염기성 용액에서 붉은색, 그죠? BTB 용액은 산성에서 노란색인 황색, 염기성 용액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BTB는 청색, 푸른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시약 반응은 화학에서 아주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고 뒤에 나오는 중화 반응에서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화 반응 다시 봅시다. 자, 중화 반응은 앞에서 했던 산하고 염기를 서로 혼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중화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산은 수용액에서 녹아서 이온화해서 뭘 내놓는 물질?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었고, 염기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해서 뭘 내놨어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바로 뭐라고 불러줬어요? 염기라고 불러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가 서로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물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이 중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식에 해당이 되고, 이때 물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열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중화열이라고 불러줘요. 자, 근데 반응할 때 보면 몇 대 몇? 1대 1대 1로 반응을 하게 되죠. 수소 1, 수산화이온 1, 그래서 물이 1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의 수용액을 서로 혼합했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에서 나왔는데, 보면은 자, 완전 이온화하면은 지금 수소 이온 2개랑 염화 이온 2개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 2개랑 수산화 이온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하고 결합해요? 수소하고 수산화 이온하고 결합해서 물이 몇 분자 생겼어요? 2분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염화이온 2개하고 나트륨 이온 2개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결합하지는 않고 이렇게 물에 녹아서 무슨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냥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화학 반응식은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이 반응했을 때 물이 생성되고, 뒤에 뭐가 남아있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한 요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요거는 염이라고 합니다. 염.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뭐예요?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의 정의를 그냥 염이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상태로 결합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합하는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가 완전히 같아 버리면 남는 수소 이온도 없고 남는 수산화 이온도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돼버리면 용액의 액성이 뭐가 됩니까? 완전 중성이 되고, 요 중성이 되는 지점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중화점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래서 중화점, 산의 모든 수소 이온과 염기의 모든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을 해서 수용액의 수소 이온도 수산화 이온도 하나도 없는 지점, 그래서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는 지점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중화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이온은 바로 뭐예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이온은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가장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그쵸? 이걸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면 알자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산에서 수소 이온하고 붙어 있는 결합해 있는 음이온과 그 다음에 염기에서 수산화 이온하고 결합해 있는 양이온 있죠? 이 두 가지는 그냥 이온화만 돼 있지 실제로 반응해서 하는 역할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온은 뭐라고 불러주냐면 구경꾼 이온, 네,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산화 나트륨하고 염산하고의 반응에서 염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고,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은 무슨 이온이 돼요? 알자 이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화 반응에서 이제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 단골 출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온수가 어떻게 변할 거냐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거는 뭐에다가 뭐를 섞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염기를 혼합을 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염기에다가 산을 집어넣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는 뭐에다가 뭘 넣어줘요?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으면서 중화 반응을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구경꾼 이온의 양을 한번 봅시다. 염화 이온은 처음에 들어있었던 양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어떻게 돼요? 그냥 유지가 돼요. 왜? 반응하는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온수 그래프를 보면 염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이 그냥 값이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넣어주는 누구도 구경꾼 이온에 해당하는 나트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 아예 나트륨이 없잖아요. 근데 수산 나트륨을 계속 넣어주면서 나트륨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구경꾼 이온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양이 변화가 없던가, 아니면은 없다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구경꾼 이온에 해당이 되고, 지금 뭐에다가 뭐 집어넣었어요?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을 나타내는 수소 이온은 넣어주는 누구 때문에? 수산화 이온 때문에 자꾸 해서 뭐가 무슨 반응이 일어나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수소 이온이 수산화 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자꾸 뭐가 생겨요? 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생기니까 수소 이온의 양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요. 그래서 수소 이온이 줄어서 완벽하게 없어지는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화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처음에 넣어주는 족족 누구랑 결합해요? 수소 이온이랑 결합을 하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니까? 물이 만들어지니까. 수산화 이온은 혼합 용액 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꾸 수소 이온이랑 결합해서 뭐를 만들어 버려요? 물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계속해서 없어요. 없다가 어디서부터 수산화 이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중화점 이후부터는 수산화 이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 여기서부터는 수산화 이온을 더 넣어주더라도 수소 이온이 완전 중화에 다 반응을 해서 둘이 반응할 수소 이온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은 중화점까지는 없다가 그 다음 중화점 이후로부터는 늘어나게 되고, 수소 이온은 중화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줄죠. 그러니까 알자 이온은 어떻게 나와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양이 줄어들어서 없어지던가,
아니면은 중화점 이후로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뭐에 해당이 된다? 알자 이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뭐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수산화 나트륨에다가 염산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 구경꾼 이온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근데 염기에다가 산을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는 건 누구예요? 처음에 넣어줬던 구경꾼 이온에 해당하는 누구? 나트륨 이온이겠죠. 그쵸? 이거는 여기서 반응을 안 하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트륨 이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누구는요? 계속 집어넣어주는 염화 이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쭉 늘어나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처음에 수산화 이온이 있다가 나트륨 이온하고 개수가 똑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1대1로 결합해 있으니까. 염산을 넣어주면서 계속 중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양이 계속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줄어서 0이 되는 이 이온은 수산화 이온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화점 이후로부터 늘어나는 이온은 누구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렇게 수소이온,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산에다 염기를 집어넣는 경우랑 염기에다가 산을 집어넣는 경우랑 알자이온하고 구경꾼 이온의 변화 양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몇 대 몇으로 결합했어요?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했어? 수소이온 하나당 염화이온 몇 개? 한 개죠. 1대1로 결합한 거잖아요. 수산화 나트륨도 하나당 하나가 결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런 산을 뭐라고 불렀어요? 일가산, 일가염기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 시험엔 이렇게 나와요. 자, 황산에다가 수산화 칼륨을 집어넣어서 중화 반응을 시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몇 가산이야? 한 분자당 수소가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니까 몇 가산? 2가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봐봐. 자,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기가 수소이온이었어요. 수소이온. 자, 수소이온하고 황산이온하고 몇 대 몇이에요? 한 분자당 결합하는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이거 한 분자 이온하면 얘 하나 생길 때 몇 개 생겨요? 2개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수소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황산이온은 요거에 얼마부터 시작해야 돼요? 절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얘는 지금 봐봐.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1대1로 결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온수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 이가산이기 때문에 2대1로 결합했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양이랑 황산이온의 양이 어떻게 돼요? 또 달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황산이온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할 거고, 만약에 수소나 칼륨을 집어넣으면 수소이온 어떻게 돼요? 양이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가 중화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가 염기에 해당이 되니까 칼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은 어디서부터 늘어나요? 이 중화점 이후로부터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늘어났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몇 가산하고 몇 가 염기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의 변화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액의 온도 변화 보면은, 자,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냐면은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중화열은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이 바로 중화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열은 뭐가 발생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이 생성이 되면서 열이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가 생성될 때 발생하는 열량이 정해져 있어요. 결국에는 물이 생성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열량이 발생을 할 거고, 더 많은 열이 발생을 하면 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결국에는 많은 양의 물이 생성될수록 많은 양의 물이 생성될수록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 일정량의 산 염기수용액에 온도가 같은 염기수용액을 넣을 때 용액의 온도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여기. 즉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뭐다? 중화점이다. 왜? 제일 많은 뭐가 생겼기 때문에? 물이 생겼기 때문에 완전 중화가 됐었을 때 어떻게 돼요? 가장 온도가 높게 되겠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시약을 이용을 해서 중화점을 찾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서 지시약 색깔 변화했잖아요. 그쵸? 산과 염기와 중성에서 지시약의 색깔이 점점 다르기 때문에 딱 중성이 되었을 때의 색깔을 확인을 해주면 거기가 뭐다? 중화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묽은 염산에 BTB 용액을 떨어뜨린 후에 수산화 나트륨으로 중화를 시키면 BT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BTB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푸른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산을 집어넣고 BTB를 집어넣었으니까 노란색이었다가 점점 중화가 되면은 녹색으로 바뀔 거고, 만약에 중화가 더 많이 중화가 완전히 일어난 다음 염기가 더 들어가면 무슨 색으로 바뀌겠어요? 청색으로 바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 여기에다가 염산이 아니라 페놀프탈레인을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처음에 색이 무슨 색이겠어요? 페놀프탈레인은 산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붉은색이니까 처음에 무슨 색이겠어? 붉은색일 거예요. 저거를 산으로 중화를 시켜서 저 붉은색이 사라지면서 뭐가 되는 시점? 무색이 되는 시점. 거기가 뭐가 될 거다? 중화점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약 변화를 통해서 중화점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을 이용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일단은 생선 비린내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화 반응을 이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생선 비린내가 무슨 물질? 염기성 물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레몬즙인 산을 뿌려서 염기성 물질을 중화해 주거나, 그 다음에 제산제, 위액은 염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성을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수림 같은 게 발생을 했었을 때 약한 염기를 섭취를 해서 중화를 시켜주는 방법. 그 다음에 양치질. 여러분들 그 치약도 염기성이에요. 입이 산성이면 충치균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입속에 음식물이 분해되면 충치의 원인이 되는 산성 물질이 생기는데 얘를 치약이 중화를 해준다. 벌레 물린데 약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벌레의 독성이 산성이에요. 그래서 염기성 약제를 발라서 중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석회비료, 염기성인 석회비료로 석회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공장에서 산성기체를 중화시킨다. 이게 산성기체가 여러분 뭐냐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그 공기 오염 물질 중에 뭐가 있냐면은 SO2 같은 물질들이 있어요. 이산화황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 탈황장치라고 해서 배웠을 거예요. 대기 오염을 없애는 장치 중에 하나가 탈황장치. 여기서 황을 없애는 건데 얘가 산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인 석회석이나 산화칼슘 등으로 얘하고 중화 반응을 시켜서 돌덩이나 또는 앙금을 만들어서 저 기체를 제거를 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화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왜 김치가 너무 푹 익어서 쉬면 어떻게 해요? 안에다가 달걀 껍데기 같은 걸 넣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소다를 조금 섞던가. 그러면은 김치가 신맛이 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들 젖산 때문이에요. 젖산, 유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이 발효를 하다 보니까 젖산이 생기니까 맛이 쉬어지는데 너무 쉬면 먹기가 힘드니까 여기다가 달걀 껍질을 넣어놓으면 달걀 껍질 성분이 뭐예요? 탄산, 칼슘이고 염기란 말이에요. 얘가 산이랑 반응하면서 일종의 중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김치 맛을 좀 중화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개념 속속 풀이부터 해봅시다. 자, 1번은 OOX5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부터 라에 BTB를 넣었을 때 용액의 색깔은, 근데 액성부터 보시면 되겠죠. 여기 산성, 아직 수소 이온이 있으니까 산성, 없으니까 중성, 염기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용액의 색깔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가 최고고 온도가 가장 높을 것은 중성인 중화점에 해당하는 다가 되겠죠. 자, 위산은 산성 물질이고요. 예, 너무 많이 분비되면 속이 쓰릴 때 염기성 물질인 제산제를 먹어주면 예, 중화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염기 실험 관찰 실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은 자 어떻게 돼요? OOXX5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X인 이유는 여러분들 염기성 수용액은, 그러니까 염기는 누구랑 반응 안 해요. 염기는 산과 반응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묽은 염산하고 수산 나트륨에는 같은 종류의 양이온이 들어있지가 않죠. 그쵸? 산은 수소이온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은 1번, 그 다음에 3번은 5번이에요.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2번에 1, 3번에 5. 질문 없어요? 자. 그럼 뒤에 이제 중화 반응. 자, 확인 문제. 1번은 X555X5입니다. X555X5. 그러니까 1번이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시켰을 때 용액 온도가 높아진 까닭은 산의 누구예요?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요, 중화점을 찾을 때 2번이 되게 중요한데, 보면은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같은 부피에 같은 이온수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자,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이온수가 들어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둘이 농도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염산 HCl하고 수산나트륨 NaOH가 둘이 농도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10ml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랑 얘 몇 ml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랑 똑같겠어요? 농도가 둘이 똑같으면 10ml에 들어있는 염산 이온수랑 얘 10ml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의 이온수가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죠. 둘이 농도가 똑같다라면. 농도가 같다는 소리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이온수가 들어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거의 농도가 2배예요. 수산화나트륨의 농도가 염산의 2배예요. 이 농도를 1이라고 치면 얘 농도가 2예요. 그러면 여기는 몇 미리가 되면 이온수가 똑같아져요? 농도가 2배면 얼마만 있으면 돼요? 절반만 있으면 되는 거죠. 5mm. 그죠? 농도가 4배면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2.5mm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농도가 같은 일가산하고 일가염기는 같은 부피로 반응했었을 때 완전 뭐가 된다? 중화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화점에서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4, 3번은 1이에요. 자,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 자, 아이고, 내신탄탄 봅시다. 자, 1번에 3, 2번에 4, 3번에 3.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어떤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수소하나 이온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는 액성이 염기성이고,
따라서 염기성이기 때문에 BTB는 무슨 색이 나타나야 됩니까? 청색이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4, 6번에 2, 7번에 4, 8번에 3, 9번에 5, 그 다음에 10번은, 자, 봅시다. 지금 액성은 여기 아직 수소이온이 남아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없고, 그쵸? 그럼 여기 산성, 여기 중성, 요거는 염기성. 이렇게 되겠죠? 더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11에 2번, 12에 3,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자, 그림은 뭐에다가, 염산에다가 수산화 칼륨을 집어넣은 거예요. 염산 HCl에다가 수산화 칼륨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알자이온부터 봅시다. 알자이온 누구예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알자이온이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줄어야 되는 게 뭡니까? 수소이온이죠. 쭉 이렇게 줄어야 되는 거. 요 C가 수소이온. 그다음 완전 중화점 이후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는 요거 수산화이온.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온수의 변화가 없는 거 누구예요? 구경꾼 이온 중에서도 원래 들어있었던 염화이온. 그 다음에 처음부터 양이 늘어나는 거는 넣어주는 칼륨이온.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액성은 가는 뭐예요? 아직 수소이온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가의 액성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산성이에요. 나는 완전 중화점에 해당이 되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중성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가하고 나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산성하고 중성하고 섞으면 뭐가 돼요? 산성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액성은 산성이고 그 이온은 가는 아직 중화가 덜 돼서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에 4, 16에 5, 17에 4번입니다. 자, 질문 17번까지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럼 1등급 도전 문제. 자, 1번이 5, 2번이 1, 3번이 2, 4번에 3입니다. 자, 질문 4번. 네. 자, 보자. 보세요. 자,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를 달리하면서 혼합한 용액이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랑 최고 온도를 나타냈대요. 자, 지금 보니까 10하고 섞었을 때 뭐밖에 없어요? 염화이온하고 나트륨 이온밖에 없죠. 그쵸? 그럼 뭐가 안 남아있어? 수소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없죠. 그쵸? 그럼 여기가 완전히 무슨 점이다? 중화점에 해당이 된다. 그쵸?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염산 HCl하고 NaOH하고 몇 대 몇으로 반응했어요? 부피비가 1대 1로 반응을 했죠. 그러면 둘이 농도가 어떻다? 같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누가 더 염기 양이 많으니까 간의 액성이 뭐가 돼요? 염기성이고, 나는 산의 양이 많으니까 산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염기성이 돼야 되니까 남아있는 이온이 뭐가 돼야 돼? OH 마이너스. 그 다음 얘는 남아있는 이온이 여기가 수소이온이 이렇게 남아있어야지 액성이 산성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온도는 자, 보세요. T2가 제일 높은 건 맞아요. 그죠? T2가 제일 높은 건 맞는데 생성된 물의 양을 봅시다. 지금 여러분 요거는 봐봐. 묽은 염산 10ml하고 수산화 나트륨 10ml에 들어있는 이온 수를 그냥 우리 편의상 10개 이렇게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에서는 물이 몇 개 생겨요? 나에서는 중화가 일어나려면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된다? 1대 1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럼 물 분자가 몇 개 생겨야 돼요? 10개가 생겨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나 보세요. 가는 어떻게 되냐면 HCl하고 NaOH가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예요. 그러면 10ml에는 몇 개 들어있어? 10개? 10개. 5ml에는 몇 개 들어있어? 5개?
5개 이렇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화되면은 물이 몇 분자가 생겨야 돼요? 적은 거 기준으로 생기겠어요? 많은 거 기준으로 생기겠어요? 누가 다 반응해? 수소가 다 반응해? 수소나 이온이 다 반응해? 수소가 다 반응하겠죠. 적은 거 기준으로 생겨야 되니까 총 몇 분자 생기겠어? 5분자 생기겠죠. 그쵸? 그럼 얘도 봐봐요. 얘가 12고 얘가 5개예요. 그러면은 다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0개, 10개? 5개, 5개니까 이 경우는 수소나 이온이 다 반응을 하겠죠. 그럼 물 분자 몇 개 생겨? 5개 생기죠. 그러면은 여기 생기는 물 분자 개수랑 여기 생기는 물 분자 개수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잖아요.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의 온도가 어떻다? 같다. 왜? 물 분자 생성된 양이 같으니까 발생한 열량 값도 같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의 용액의 부피도 어떻게 돼요? 혼합용의 부피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저기가 중화가 될 거다. 따라서 T2가 제일 높고 T1하고 T3는 서로 어떻다? 같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다음에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가하고 다를 혼합을 해버리면은 지금 수소나 나트륨이 얼마가 남아있어요? 중화 안 된 게 5만큼 남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염산이 중화가 안 된 게 얼마큼 남아있어요? 5만큼 남아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요?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예, 답이 될 겁니다. 됐어요? 또 없어? 질문? 없으세요?